먼저 서비스 청사진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서비스 청사진은 누구에 의해서 린 쇼스텍에 의해서 개발된 서비스 디자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은 종업원, 그리고 고객, 기업의 역할을 단계와 흐름으로 묘사해 놓은 것으로 보다 시각적인 거죠. 네, 시각적인 거. 그래서 청사진을 보면 이렇게 세 개의 수평선이 있고, 그래서 내부에서 외부로 서비스가 전달되는 그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플로우 차트라고 해요. 이 흐름을 시각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이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비스 청사진은 객관적이다. 즉 누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거,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이 됐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 전달 그 체계 자체가 되게 복잡한데, 솔직히 뭐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지만 그 복잡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모두 다 반영한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구체적이다, 어느 정도는 구체적이다, 정확한 표현은 어느 정도는 구체적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유형화시킨 거죠,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 서비스 청사진은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무형성, 이질성, 동시성을 극복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 서비스 청사진은 누구의 관점에서 설계가 되었냐면 고객의 관점인 거죠. 고객의 관점, 가끔 직원의 관점 또는 기업의 관점, 이렇게 좀 말 바꾸기로 출제가 되는데, 고객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의 과정이고 업무 수행의 지침이며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 그죠? 그리고 내부, 그리고 외부, 그리고 이 사이에 후방 종업원의 역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형의 서비스를 역할 및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자, 무형의 서비스를 역할 및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여기는 고객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일선 전방 직원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후방 직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과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명확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 청사진을 보면 후방 종업원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여기 일선 종업원이지만 내가 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후방 종업원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고객은 또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사진은 서비스 마케터들에게는 필수적인 계획 및 실행, 통제의 도구로 권장하고 있으며, 판매하는 서비스 및 제품에 관계없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가치를 둔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죠. 시험에서는 지나치게 도식적인 구조로 인해서 마케터들의 능력 향상에 저해가 된다라고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 서비스 청사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 그 시설 내에서 고객의 동선을 분석해서 서비스 생산성을 이제 증대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제 마케터들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계획되고 실행되고 통제되는 도구로 권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청사진에 대해서 린 쇼스텍이 서비스 청사진이 가지고 있는, 즉 서비스 설계, 서비스 디자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 개발의 선구자로 그림과 단지 몇 마디의 말로 묘사하는 것은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나친 단순화 그리고 불완전성, 주관성, 편향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비스 자체를 좀 객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 디자인화 시키는데 이 서비스 디자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단순화, 불완전성, 주관성, 편향된 해석.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린소스텍이 제시한 서비스 설계 위험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것을 다 숙지를 하시고요. 또 각각의 의미들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하나 보시면 단순화라는 것은 단순화는 서비스가 전달되는 프로세스는 복잡한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서비스가 전달되는 건 내부에서 외부로 전달되는 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시각화, 이미지화 시키면서 설계시키면서 단순하게 좀 설계된 면도 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 서비스 청사진은 아까 앞에서 보시면 약간 뭐 구체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구체적인 거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모든 내용을 이 설계도에 수록하진 싣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완전성. 그러니까 잠깐 이미지를 보면 여기 보세요. 자, 서비스 프로세스가 이 지원 내부에서 이렇게 외부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단순화시켜서 이 청사진을 설계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불완전성이 있다.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서비스를 표현할 때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는 서비스의 세부 항목이라던가 그런 요소를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즉 이거를 그 설계할 때 다양한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뭐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내가 해보지 않는 일, 그죠? 내가 해보지 않는 일도 빠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업무 정도의 좀 빈도가 낮아서 좀 익숙하지 않는 것도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그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주관성 있다. 주관성. 자, 주관성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말로 서비스를 표현하는 것은 그 서비스에 대한 노출 정도와 개인의 체험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설계자가 이 서비스 청사진에 대해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즉 자기가 경험한 서비스 체험이라던가 자기가 노출되어 있는 수준, 한도 내에서 자기만의 언어로 서비스의 언어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게 누구에게나 뭔가 통용되는 공통적인 언어로 전달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관성이에요. 주관성. 일단 편향된 해석이라는 거는 한 단어를 정확히 같은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서비스 전달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언어, 단어들을 이제 그걸 전달받는 사람이죠. 전달받는 사람이 자신의 중거의 틀에 의해서 즉 자신이 살아온 경험이라던가 또는 뭐 서비스 경험에 의해서 자기만의 중거의 틀에 의해서 해석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편향된 해석이다. 그러면 주관성과 편향된 해석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주관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달자예요. 전달자가 자기만의 언어죠. 자기만의 언어로 그 자기만의 언어가 어떤 언어예요? 서비스에 대한 노출 정도와 개인의 체험에 의해서 표현된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편향된 해석이라는 거는 이 전달자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설계에 낸 언어, 그죠? 설계에 표시된 언어를 그죠? 이거는 전달받은 사람 입장이죠. 전달받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전달받는 사람이 자기만의 중거의 틀에 의해서
각각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위험성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청사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가 최근에 시험에 매우 출제가 좀 잘 되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 고객의 행동과 종업원의 행동이 예를 들면 여기가 되죠. 뭐 가 해놓고 나 해놓고 그리고 다 해놓고 라 이렇게 해놓고 또는 뭐 마, 바, 사 이렇게 해놓고 뭐 가에 들어갈 것은 네, 가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어요. 이게 뭐죠? 가는 고객의 행동이죠. 고객. 그리고 나는 나는 종업원의 행동인 거죠. 종업원의 행동. 종업원의 행동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되는 거는 가로선 있죠. 가로선. 세 개의 가로선. 자, 이 세 개의 가로선에서 이 가장 앞에 있는 가로선은 어때요? 고객과 직원 간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선이죠. 고객과 일선 종업원이에요. 일선 종업원. 일선 종업원. 자, 여기서 여기 보면 나 다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일선 종업원이에요. 일선 종업원의 행동인 거고 다는 후방 종업원. 좀 세부적으로. 자, 후방 종업원의 행동인 거고 이 나는 일선 종업원의 행동인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가는 고객의 행동, 나는 일선 종업원의 여기선 토탈로 뭐 종업원의 행동이라고 해놨지만 이 앞면은 일선 종업원의 행동인 거고 뒷면은 저 가시선을 기준으로 해서 뒤쪽은 후방 종업원의 행동인 거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 자, 세 개의 가로선 있죠. 세 개의 가로선. 자, 가장 앞에 있는 가로선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선 종업원과 고객이 만나는 상호작용선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시선, 진짜 중간에 있는 게 가시선이죠. 즉 고객이 볼 수 있는 선까지가 다 가시선까지예요. 이 정도까지가 어때요? 고객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선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끝에 있는 선이 이도 상호작용선이지만 그죠? 상호작용선이지만 이거는 내부적 상호작용선인 거죠. 그래서 누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후방 종업원과 누구? 내부의 지원 프로세스. 내부의 즉 후방 종업원과 내부의 지원 프로세스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부적 상호작용선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좀 지저분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자,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세 개의 선이 있다. 가장 앞에 있는 선은 상호작용선. 네, 상호작용선. 누구와 누구? 고객과 일선 종업원. 일선 종업원과는 상호작용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선은 무슨 선? 가시선. 네, 가시선이라는 거는 고객의 눈으로 볼 수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가 전달 과정을 고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선까지가 바로 가시선이에요. 가시선.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 있는 거는 내부 상호작용선이다. 자, 이것도 상호작용선인데 이건 누구와 누구? 후방이죠. 후방. 네, 후방 종업원과 이 지원 파트의 직원들 간에 지원해주는 내부 지원 파트의 직원들 간의 그러한 상호 작용선이다. 그래서 내부적 상호 작용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작용선 이 앞에 있는 거는 고객의 행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시선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은 일선 종업원의 행동, 그리고 이 뒤쪽은 후방 종업원의 행동이 된다. 그리고 내부 상호작용선 뒤에는 지원 프로세스가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상호작용선 가장 앞에 있는 선이었죠. 그래서 상호작용선은 고객과 기업 간 또는 어떻게 보면 이거죠. 고객과 일선 종업원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선은 이게 시험에 매우 잘 나오죠. 네, 그 의미가 여기서는 의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바로 상호작용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 품질을 알게 하여 서비스 설계에 공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 품질을 알게 한다고 했는데 그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점인 거죠. 이 상호작용선이.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가시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에게 볼 수 있는 활동과 그러지 않는 활동을 구분하는 선이 가시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접점 직원의 활동과 또 하나는 후방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 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가시선이 어떻게 보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어때요? 네, 여기는 접점 직원의 활동인 거고 이 D는 뭐죠? 이 D는 후방. 네, 후방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활동을 구분하는 선이 이 바로 중간에 있는 가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내부 상호작용선. 자, 이것도 상호작용선이지만 내부 직원끼리 이루어지는 선이다 보니까 내부 상호작용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과 고객과 접하는 활동을 구분하는 선으로, 즉 일선 종업원을 지원하는 후방 종업원이죠. 후방 종업원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구분하는 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내부 상호작용입니다. 내부. 그러니까 내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방, 자, 후방 종업원과 서비스 지원 프로세스를 구분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상호작용선은 여기 후방 직원들이라고 했죠. 후방 종업원과 이 내부 지원 프로세스죠. 이 내부 지원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구분하는 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조직을 지원해주는 기업 내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객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이제 일선과 후방 종업원인데 이 내부 상호작용선에서는 어때요? 그 일선 직원을 지원하는 후방 종업원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지원 프로세스에서 누구를 지원해요? 후방 직원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 후방 직원 누구를 또 지원하죠? 일선 직원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지원 프로세스는 후방과 어떻게 보면은 일선 직원을 좀 지원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 상호작용선은 이 후방 종업원과 서비스 프로세스를 구분하는 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수평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객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의 행동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사례로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병원이라고 치면 뭐 고객이 병원을 선택하고 또는 예약 전화를 하고 예진을 하고 뭐 의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는 고객 행동에 포함이 된 거고, 피자집을 예를 들면 고객이 입장하고 착석, 아까 얘기했죠? 자, 여기 보시면 고객이 입장하고 착석하고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고객의 행동에 속하는 거죠. 고객의 행동에 속하는 겁니다. 식사하고 계산하고 떠나는 게 다 고객의 행동이다. 다음 종업원의 행동은 크게 이제 일선 종업원의 행동과 접점에서 고객과 상호 작용하는 일선 종업원의 행동과 그리고 일선 종업원을 지원하는 후방 종업원의 행동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선 종업원의 행동
여기서 보시면 일선 종업원의 행동은 이제 말 그대로 고객 접점에서 고객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종업원의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 병원이다. 그럼 병원에서는 주차 안내하고 안내원이 상담하고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 그다음 피자 전문점이다. 그러면 접객하고 인사하고 좌석 안내하고 주문 접수하고 메뉴판을 전달하는 것 등이 이 일선 종업원의 행동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가끔 시험에 나와요. 여기서는 사례로 뭐 피자 전문점에서 좌석 안내하고 인사하고 주문 접수하는 거는 누구 행동에 해당됩니까? 또는 후방 종업원의 행동은 고객에게는 어때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누구를 지원한다고 그랬죠? 일선 종업원의 행동을 지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병원에서 보면 병원에서는 예약 전화를 받은 직원이라던가 또는 주사와 약을 준비하는 간호사 또는 진료를 준비하는 의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라고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예죠? 후방 종업원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피자 전문점에서는 뭐 상품 배송, 주문, 피자 전문점의 식사 준비 등이 후방 종업원의 행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 프로세스 보도록 할게요. 지원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접점 종업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병원에서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만약 병원에서 임상격리센터라던가 교육센터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지원 프로세스인 거죠. 지원 프로세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피자 전문점 같은 데서는 뭐 신용카드 및 포인트 카드 시스템 등이 그 지원 프로세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그런 구성 요소 꼭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매우 잘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